일단은 설치하는 방법은 지난 시간의 강의 내용을 한번 다시 보고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 사항과 이번 시간에 배울 데이터에 대한 변환, 그리고 속성에 대한 간단한 편집, 속성 정보에 대한 검색과 질의, 그리고 플러그인 설치에 대한 내용, 그리고 외부 자료에 대한 사용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지난 시간에 설명만 하고 실제 보여주진 않았는데, 라벨링 하는 부분들, 그죠? 한번 실제 이 도로명에 대한 도로 차선 정보들,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라벨링을 할지 한번 간단하게 실제 QGIS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QGIS를 오픈을 하고,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자, 이 도로에 대한 맵을 쉐입 파일 한번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의 파일을 오픈하려면 여기 벡터와 레스터, 그죠? 여기 다 있죠. 이 아이콘을 이용해서 브라우저에서 서시 전체의 도로 네트워크를 설명하고 있는 파일, 쉐입 파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로드 링크 to shape 파일 오픈, 그죠? 나왔죠? 그래서 라벨링 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크게 여기 나와 있는 아이콘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실제 활성화되어 있는 쉐입 파일의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프로퍼티, 그죠? 열어주고 레이블 작업을 실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 시작하기 전에 이쪽에 no 레이블 되어 있는 부분들을 활성화 시켜주기 위해서 show labels for this layer, 현 레이어에서 이런 라벨링을 하고자 할 때 이 옵션을 클릭해주고, 어떤 변수, 어떤 특성 필드 값을 라벨링 할 것인지 해당 변수들이 많이 있죠, 그죠? 그 중에서 이제 차선수에 대한 정보를 도면에 표현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한 다음에 placement을 이렇게 하겠다. 이 라인과 평행하게 할 건지 아니면은 뭐 다른 특성을 이용해서 실제 매핑을 할지 정해 줄 수가 있고, OK를 하게 되면은 실제 이제 해당 정보가 이 맵상에 표시가 되겠죠. 이게 딱 서울 전체를 보기에는 이렇게 뭐 많은 정보가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실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상당히 많은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도로들이 이런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런 과정들을 렌더링 한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일단은 CPU가 돌아가는 것들이 보이면 일단은 작업 중이라고 여러분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막간을 이용해서 여기 나와 있는 다른 레이어, 쉐입 파일을 열 때, 그죠? 벡터 레이어를 열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군구, 읍면동, 우리가 이 읍면동 서시 전체 한 400개가 넘는 읍면동이 있는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너무 진한가요? 그죠? 스타일에서 트랜스퍼런시를 조금 줄까요? 이 상태에서 이거를 클릭하면 안 보여요, 그죠? 클릭하면 보이고, 이거를 왼쪽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움직이면은 레이어가 위치가 바뀌는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느리게 나오네요, 그죠?
아무튼 라벨링 다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차선이 나와 있으면은 그 이외에 로드 네임 같은 경우 나왔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죠? 물론 이 라벨링 하는 과정에서 이 폰트 크기가 너무 크다 하면 이거 다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텍스트, 그죠? 사이즈를 조금 줄이면은 바뀌고, 폰트 글자체도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폰트가 지원이 된다고 하면은 다양한 형태의 폰트가 폰트를 활용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 라인 이외에도 만약에 도로명을 표시하고 싶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로드 네임, 다양한 정보가 있으니까, 그쵸?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로드 네임, apply. 그러니까 apply를 하는 경우와 ok를 하는 경우 차이점. apply는 이 어떻게 변하는지 일단은 보여주고, 그쵸? 이 정보가 맞으면은 컨펌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인 라벨링 하는 부분, 우리가 쉐입 파일은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했죠. 점 속성과 선 속성, 면 속성, 포인트, 라인, 폴리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지금 도로 같은 경우에는 라인 타입의 쉐입 파일이고, 그 라인 타입의 쉐입 파일의 세부적인 정보를 라벨링을 통해서 이렇게 맵상으로 표시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외에도 이제 방금 한 것처럼 라인 수를 할 수도 있고, 이런 뭐 도로 네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우리가 라인 타입의 쉐입 파일에서 설명하고 있는 변수, 다양한 변수들을 우리가 도면으로 맵상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죠? 추가적으로 아까 봤던 것처럼 플레이스먼트에서 실제 각 도로 이름들을 어떤 방식으로 표시할 것인지, 평행해 갈 것인가, 아니면 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선 위에 이름을 둘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선과 겹쳐가지고, 아니면 선 밑에 둘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이런 네임, 도로명을 이 선에서 일정 정도 거리를 띄워서 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양한 플레이스먼트의 옵션을 가지고 우리가 적절하게 라벨링을 할 수가 있고, 그 이외에도 이제 조인이라는 기능을 배웠죠, 그죠? 이 조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개의 서로 다른 속성 정보를 하나로 통합할 때, 연결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고, 중요한 부분은 A와 B라는 쉐입 파일이 있을 때 이 두 쉐입 파일 정보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중간에 매개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매개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서로 다른 쉐입 파일 속성들을 연결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죠? 이때에는 이제 이런 조인 레이어와 타겟 필드, 여기서 말하는 타겟 필드가 아까 벌써 말했던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쉐입 파일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매개체로서의 어떤 그 변수값이 이제 이런 타겟 필드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고, 연결시키게 되면은 두 개의 어떤 쉐입 파일의 속성이 하나의 파일로 뭉쳐져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공간 데이터 관리할 때 파일 관리, 그리고 적절하게 해당 파일 정보가 우리가 이런 QGIS를 통해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규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뭐 오라클이라든가 C++를 가지고 구성되는 프로그램 마찬가지로, 일단 기본적으로 한글 이름 파일은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는, 행정경계.점 쉐입 파일 이게 아니라 다 영문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런 어떤 파일 관리의 기본적인 추이고, 그리고 이런 스페이스, 이런 빈 공간을 가급적이면 만들지 말고, 우리가 뭐 언더바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영문으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맨 그 파일 앞에 이름은 이렇게 언더바나 숫자로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영문으로 표시를 하도록 하고, 숫자 같은 경우에는 뒤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파일 앞에 첫 헤드에 대한 표기는 가급적이면은 숫자나 이런 특수 문자를 사용하지 않고 영문으로, 알파벳 영문으로 파일 네임을 표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폴더 네임도 가급적이면은 영문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이런 한글 폰트가 들어감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고, 데이터를 공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좌표 체계와 인코딩 정보와 관련된 데이터를 포함시킬 중요합니다. 쉐입 파일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파일이라든가 CPG 파일들을 같이 포함해서 하나의 패키지 형태로 모든 파일들을 같이 포함을 하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변환. 그러니까 한번 만든 데이터를 다른 포맷으로 변환해서 내보낼 때 세이브 에즈 기능을 사용하는데, 이런 세이브 에즈 기능을 통해서 기존의 파일 포맷을 다르게 바꿀 수가 있고 좌표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선택한 오브젝트만 별도로 변환이 가능한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한번 실제 이제 이걸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세이브 에즈는 해당 레이어를 클릭해서 오른쪽 마우스 세이브 에즈가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쉐입 파일을 현재 쉐입 파일인데 이거를 다른 식의 가령 뭐 여기 나와 있는 KML, 이거는 뭐 구글사가 개발한 마크업 언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지형 정보 같은 것들 모델링 할 때 주로 사용하는 부분이고, 그 이외에도 뭐 캐드 파일이라든가 그리고 다양한 우리가 SQL 같은 파일로도 변환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쉐입 파일을 다른 쉐입 파일 형태로 바꿀 때 이런 세이브 에즈, 벡터의 레이어를 가진 세이브 에즈로 우리가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정해주고, 실제 요 새로운 세이브 에즈 할 레이어 파일 네임을 어디에다가 저장할 것인가 디렉토리를 지정해주고 거기에 이름을 적어서 세이브 에즈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지금 특정한 모든 오브젝트가 세이브 에즈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실제 특정한 객체값만 우리가 선택을 해서 이 해당 객체만 별도의 쉐입 파일로 우리가 또 세이브 해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Save Only Selected Feature 이 부분을 클릭하면 아까 선택했던 몇 개의 오브젝트만 별도의 쉐입 파일로 바꿀 수가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바뀐 부분을 다시 이 레이어 패널에다가 새롭게 투영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기능이 세이브 에즈 기능으로 볼 수가 있는 것들이죠. 중요한 것은 좌표값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들 컴퓨터에 설정되어 있는 좌표값으로 동일한 좌표값으로 설정을 해주면은 요 현재 지금 조명되고 있는 쉐입 파일을 그대로 가지고 올 수가 있는 것들이죠. 자, 그리고 질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거 영어로 표현하면 쿼리예요. 쿼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정 어떤 오브젝트를 선별적으로 선택하기 위한 하나의 셀렉션 툴인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쉐입 포맷으로 다른 포맷으로 내보낼 수가 있는 것들이죠.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열었던 CSV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SV 값이 어떻게 나왔는지 보고 인코딩 밸류 집어넣고 OK 하면은
현재 이 컴퓨터에 지금 세팅되어 있는 좌표 값들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파일을 이제 shape 파일로 바꿔 세이브 에즈를 해서 세이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SD 파일로 저장을 해서 어디다가 저장시킬 것인지 그러면은 cnd 이렇게 s 파일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특정한 여기는 지금 같은 CRS로 우리가 GPS 정보로 통일시켜주고 지금 요 CSV 파일은 서울시 전체의 행정동의 좌표 중심 좌표값 XY 값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하나의 쉐입 파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오브젝션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해당성이 없고 이거를 새롭게 세이브하지한 레이어를 이 패널 맵에 가지고 온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별도의 쉐입 파일이 변환이 된 것들이죠. 그죠? 그러면은 대표 값을 가지고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SV 파일 가져올 때 지금 한 것처럼 레이어에서 add 레이어를 할 수도 있고 레이어에서 add 레이어를 할 수 있고 아니면 바로 이쪽 아이콘에서 그죠? 이렇게 이걸 가지고 CSV 파일을 가지고 올 수가 있겠죠. 자, 선택한 다음에 XY 필드 선택한 후 OK 버튼 클릭해서 좌표 체계를 선택한다. 이때 한글이 종종 깨질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엔코딩 넘버를 우리가 잘 조절을 해서 한글이 깨질 경우에는 이렇게 EUCKR로 변환을 시켜주면은 한글 폰트가 깨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기존의 불러들여온 레이어의 어떤 테이블 값을 바꾸는 거예요. 보면 알겠지만 여기 QGIS 메뉴판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을 가지고 실제 불러들인 레이어의 테이블 속성, 그러니까 표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바꿀 수가 있어요. 변환할 수도 있고 새롭게 새로운 필드 값을 지정해 줄 수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아이콘들을 보시면은 그죠? 여기 나와 있는 아이콘이죠. 그죠? 간단하게 해당 내용들을 설명한다고 하면은 모든 편집 기능을 시작할 때는 여기 나와 있는 펜을 한번 클릭해 주면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편집이 가능한 부분이고 이 펜 아이콘을 선택하지 않고 이런 아이콘들이 활성화되지 않아요. 하기 때문에 모든 작업들을 속성에 대한 간단한 편집을 할 때는 이렇게 펜을 이용해서 편집이 시작되고 종료됨을 알리는 모든 편집에는 스타트와 엔딩이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처음 누르면은 스타트, 두 번 누르면은 그동안에 편집했던 것들을 세이브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버릴 것이냐 이렇게 그런 물음이 나오고 만약에 세이브 한다면은 저장해서 관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 이때 이런 부분들은 선택되어 있는 피처 값들을 지우는 내용들이고 여기서 나오는 이 내용은 실제 쿼리를 통해서 특정한 오브젝트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선택되어진 것들을 해제하는 밑에 있는 것들은 이미 선택되는 것들을 가장 위에 테이블 상단에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일정 부분 선택한 다음에 선택한 것과 그 반대 것들을 반전해서 우리가 서울시에 있는 노원구에 있는 많은 동들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노원구 이외에 다른 구에 있는 동들을 할 때는 이걸 클릭하면 간단하게 정반대의 오브젝트가 선택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필드 삭제 우리가 새로운 값 기존의 어떤 필드 값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필드 값을
생성할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 두 아이콘을 통해서 우리가 이행할 수가 있고, 여기 나와 있는 필드 칼큘레이터는 아까 설명한 대로 새로운 필드를 만들어주면서 그 필드를 어떻게 만드냐 그런 것들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정보를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생성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점, 선, 면의 다양한 기능들을 우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그러면 실제 속성에 대한 간단한 편집을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이런 것들은 지우고, 이것도 한번 지워봅시다. 우리가 지우는 것은 이렇게 안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해당 레이어를,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실제 이 레이어가 이 패널 속에 남아 있는 경우고, 아니면 전체를 다 없애버리고 싶다 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리무브를 하게 되면은 해당 레이어 패널에서 내용을 삭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삭제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 남아 있는 폴더 자체에 해당 내용이 없진 않은 거예요. 당연히 살아 있고 지금 활용하는 이 패널 상에만 지운 것들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간단한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표 속성을 끄집어 와야죠, 그죠? 아까 선택한 부분인데 선택한 부분을 해제할 때, 그죠? 이렇게 눌러주면은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은 그런 아주 기본적인 테이블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그죠? 편집을 할 때 가장 처음 시작할 것은 바로 이 펜 툴을 이용해서 이 테이블을 이제 편집하고자 할 때는 이걸 누르면은 다른 키들이 활성화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한번 다시 누르면은 꺼지고요. 지금은 작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물어보는데, 가령 이런 식으로 뭐 새로운 뭐 창을 열고 뭐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끌 때는 이런 식으로 세이브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처음, 일단 기본적으로 어떠한 필드 값을 새롭게, 기존에 있는 필드 값들을 활용해서 새롭게 새로운 필드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죠? 자, 그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새롭게 편집을 시작한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필드 칼큘레이터, 아까 아이콘에서 어떤 거였죠? 그죠? 여기에 바로 필드, 오픈 필드 칼큘레이터, 그죠? 새로운 변수를 만들고 싶을 때, 자, 일단은 create a new field, 그 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기호들이 있어요. 자, 이 정보를 보시면은 가령 이제 이미 뭐 작업이 된 파일이긴 하지만